안녕하세요. 코머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확률 통계를 하면서요. 확률 통계 단어는 확률 통계인데 전체적인 그 큰 파트의 내용이 확률 통계인데 확률 통계를 다 막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마스터해야 되고 꽉 잡아야 할 게 뭐라고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경우의 수야. 그리고 많은 일선 그 참고서나 교과서 이런 데에서요. 이 경우의 수를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원명을 하는 데가 많은데 V7은 반대예요. 왜냐면 이 경우의 수, 아까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확률을 마스터하고 통계를 꽉 잡고 이렇게 강의했잖아. 확률 통계를 들어가면서 다 맞아야 돼.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던 경우의 수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도구야, 도구. 이따 강의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 세기 위해서요. 쭈루루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소양. 어릴 때부터 잘 세웠었던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제한적인 상황, 고배 법칙의 제한적인 상황에서요. 도구로서의 순열과 도구로서의 조합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요.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수들의 합을 잘 더하기 위해서요. 시그마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것처럼. 근데 꼭 시그마가 없더라도 우리가 덧셈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순열과 조합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나올 수 있어. 그렇죠? 이 기본적인 원리. 이 경우의 수의 원리가 중요한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순열과 조합은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요. 근데 이쪽을 근데 많이 간과해버려. 이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도구로서의 순열 조합인데 경우의 수는 약간 정의만 해버리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만 좀 얘기한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간다고. 왜? 너희들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요.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들, 잘 세는 방법들이요.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학습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등과정의 확률 통계를 얘기하는 건데 V7은 반대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 경우의 수를 잘 세는 원리 원칙 그 다음에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잘 공부해서 마스터를 했냐라는 데에서 나는 반대라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당분간은요 순열 조합을 지웁니다. 뭐라고요? 순열 조합을 지우고요 철저하게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뤄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초등학생 마인드, 중학생 마인드로 순열 조합 전혀 없이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순열을 쓰고 저런 경우엔 조합을 써로 강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선생님이 강의에서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순열 조합은 나중에 강의하고 철저하게 초등학생 마인드 그 다음에 중학생 마인드로서 경우의 수를 대하는 그 6가지의 커다란 V7이 정리한 내용들을요. 너희들이 머릿속에 또다시 뭡니까? 타투! 뭐라고요? 타투! 경우의 수 문제 나왔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하면은요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이 6가지의 기본적인 틀거리는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를 바라봤더니 이거 뭐 딱 봤더니 이거 뭐 순열 문제네. 딱 봤더니 중복 순열이야. 딱 봤더니 이게 원순열 문제야. 딱 봤더니 뭡니까? 중복 조합 문제야. 이렇게 순열 조합에 딱딱딱 걸리는 게 아니고 뭔가 조건이 어떻게 틀어져 있어 라고 하면 다시 원래 원칙으로 돌아와서 지금 강의하는 가장 중요하다. 확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강의 경우의 수를 대하는 6가지 원칙에 관한 것들을요. 이제 강의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경우의 수를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경우의 수를 정의할게요. 경우의 수의 정의. 도대체 뭐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정의돼요. 자, 일단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시행이라고 하는 수학 용어를 좀 다뤄야 돼. 시행. 뭐라고요? 시행. 뭐라고? 시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학 용어. 시행이 뭐죠? 시행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주사위라고 합시다. 그렇죠? 주사위가 없으니까 이게 주사위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야. 주사위인데 시행은 이거죠. 선생님이 이 주사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던졌을 때 1부터 6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한 개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 그쵸? 아, 그래. 1, 2, 3, 4, 5, 6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던지면 1부터 6 중에 어떤 숫자 한 개가 딱 나타날 것이다. 한 개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됐어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동전도 딱 내 손에 동전이 있어.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던지면 아직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죠. 모르지만요. 던지게 되면 나중에 그놈이 앞면 아니면 뒷면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 선생님 동전 이렇게 옆으로 쓰면 어떡하죠? 아, 그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막 이렇게 마름으로 쓰면 어떡하죠? 이런 젠장 이런 거 안 다룬다고. 알겠어요? 안 다뤄. 상식적인 선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시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게 이게 바로 시행이. 알겠어요? 아, 떨어진 거 말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 시행. 동전을 던졌다 시행한 거야. 그쵸? 시행한 거다. 이게 시행이야. 결과적으로 뭔가가 나타날지에 대해서요. 예,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나타날 거에 예정되어 있어. 알겠어요? 예정되어 있는 것. 상식적인 사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는데 1층에 탔어요. 탔는데 그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야. 좋아.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게 지금 전층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자. 1층짜리 탔습니다. 탄 다음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죠. 자, 이 사람이요. 탄 다음에 어디서 내릴까? 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죠? 2층, 3층, 4층, 5층 어디 내릴지 모르잖아. 올라간대. 그쵸?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내린대. 내린다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내리겠죠. 그쵸? 됐어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어디서 내릴지는. 그쵸? 이해 갔어? 아니, 갑자기 막 2층, 3층 사고가 나가지고서요.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가지고서요. 중간에 멈춰서가지고서 층 사이에서 이렇게 기어 나왔어. 이런 거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2, 3, 4, 5층 중에서 한 층에서 내렸을 것이다.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행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 갔죠? 자, 시행을 하면은요.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살인사건, 강도사건 이런 사건이 아니라 시행하면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행할 당시에는요. 우리가 어떤 걸 시행할 당시에는 몰라요. 그죠?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를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 그 틀 내에서의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으면 어떻게 돼요? 시행하기 전에는요.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를 알고서 던지는 거지. 이해 갔어? 그렇게 던지는 게 시행이라고. 던지면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맞죠? 다음 시행도 마찬가지. 또 어떻게 시행을 합니다. 동전 시행을 해요. 동전을 던지는 시행. 아직 앞면 뒷면 할지 몰라. 근데 시행한 다음에 나온 사건은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딱 하나 나왔겠죠. 그쵸? 됐어요. 이런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어요? 사건은요. 이제 2층, 3층, 4층, 5층 중에 어떤 한 층에서 내렸겠죠. 그쵸? 그런 사건. 따라서 시행의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 사건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떠든 이유는요. 여기 있던 경우의 수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경우의 수는 다음 같아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야. 뭐라고요? 네,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건,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라고. 그러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서로 다른 사건의 수 몇 가지? 6가지.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이해 갔어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 내가 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 됐어요? 이해 갔어? 이게 바로 경우의 수라고.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강의했지만은 확률 통계에서는요. 이제 철저하게 이 경우의 수 이놈을 잘 세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확률 통계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 베이직, 근거,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거야. 그만큼 경우의 수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중요해. 잘 세야 된다고. 꼼꼼하게 빠짐없이.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를 잘 세게 한 방법으로써요. 어떻게 셀까라고 해서 쳐다보면은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빠짐없이. 빠짐없이 세래. 그렇구나. 빠짐없이 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중복되지 않게 세래.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있젠장. 그죠? 그러니까 아니 빠짐없이 세래. 경우의 수를 세는데 만약에 빼먹었어. 뭔가를 빼먹었어. 빠뜨렸잖아. 빠뜨렸으면요 정답보다 우리가 구한 경우의 수가 더 작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 아주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1, 2, 3, 4, 5, 6, 6가지잖아. 1, 2, 3, 4, 5, 6, 6가지인데 6을 뺐어. 하나 빼면 6 빼고 1, 2, 3, 4, 5 중에 하나야. 5가지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빼먹었으니까. 또 중복되지 않게 생걸 또 세면 안 돼요. 생걸 또 세면 안 돼. 동전 하나 던졌을 때에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예상되는 경우의 수인데 어떻게 해요? 앞면 뒷면 앞면 샜나? 아까 안 샜나? 앞면 해서 세 가지 하면 안 된다고. 알겠냐? 같은 경우 제외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된다 라고 하는 틀에서 경우의 수를요 잘 세자. 우리 손가락 발가락 있으니까 사실 시간만 있다면 세는 건 셀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말은 쉽지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 다루기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경우의 수를 이 문제가 딱 떴을 때 이거를 잘 다루기 위한 6가지 선생님의 기본적인 거기 있잖아. 6개의 기본적인 원칙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요 일단 선생님이 강의하도록 합니다. 봐요. 이거는 모든 교재나 참고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경우의 수를 잘 우리가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아주 큰 원칙입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에요. 그렇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관한 내용이야. 그렇죠?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해.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때 더할 것이고 어떤 때 곱할 것인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우리가 선생님 이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죠? 요 두 가지가 되게 헷갈렸었거든.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통 교과정에서 이 정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뾰롱 순열조합으로 넘어가지만 선생님은 상당 기간 동안의 강의를요 순열조합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순열조합을 배운다고 하더라도요 꼭 순열조합을 써야 할 때만 쓰지. 그죠? 순열조합 막 쓰다가 망합니다. 망해. 순열조합을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막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강의하다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야. 순열조합 쪽 막 좀 배운 다음에 막 돌려, 막 곱해, 막 곱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순열조합 쓴 다음에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와요. 그 다음 쌤한테 이거 왜 틀렸어요 물어보면은요 젠장 낸들 알아. 지 맘대로 막 곱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순열조합 막 써놓고서 왜 틀렸냐고 물으면요 그 틀린 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항상 경우의 수의 밑에 깔려 있는 지금 말하는 6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틀거리, 이게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순열조합 배우기 전에. 뭔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합의 법칙 앤 고배 법칙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따로 이따 강의할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 더하고 어떤 때 곱하는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수영도를 이용해서요. 철저하게 수영도 이용 배반 사건이요. 그렇죠? 이게 이 합의 법칙에서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배반 사건.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반 사건으로 나누어 띵킹. 뭐라고? 배반 사건으로 나누어 띵킹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면 어떻게 수영도 일명 가지치기요. 가지치기로 해서 배반 사건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영도. 그죠? 그래요. 수영도 이용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로요. 이름표를 붙여요. 이름표를 붙여. 이 뭔 소리야? 이름표를 붙여? 예. 여러분 뭐 서로 다른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3명, 여자 3명 있습니다. 그냥 남자 3명, 여자 3명 하지 마세요. 남자 3명은 라지 ABC, 여자 3명은 스몰 ABC. 됐어요?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야 돼. 점이 5개가 있습니다. 점 5개가 있는데요. 그냥 점 5개가 있어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점 5개가 있으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름을 붙여. 이름표를 붙여.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요. 엄밀하고 아까처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이따가 강의할 건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죠. 이런 반원에 점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7개의 점들을 이용해서 이어서요.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가 수능 기출문제다. 삼각형이니까 막 점색 야, 이렇게 한 개, 삼각형 2개, 3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최악이야. 최악. 알겠냐? 왜? 이래 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림은 진해져만 가고 정답은 멀어져만 가고. 뭐라고? 그림은 진해져만 가고 정답은 멀어져만 가고. 알겠냐? 그럼 어떻게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학습을 해서요. 조합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주목. 조합을 쓰기 이전에 원리가 뭐야? 이런 빨간색 7개의 점에다 이름표를 붙이라고요. 1번, 2번, 3번 점, 4번 점, 5번, 6번, 7번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고서요. 우리가 이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초등학생 마인드로도 이 수능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조합 따위는 몰라도 조합 따위 없어도 나한테 시간만 좀 줘봐. 이거 풀 수 있다고. 그리고 그닥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요. 원리 자체로 풀면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가 않아. 알겠니? 따라서요. 자, 우리가 모든 형태의 문제들을요. 순열조합을 샥샥샥 이용해서 푼다.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뭐야? 제일 황당한 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해설이라고 딱 한 줄 나와 있어. 예변. 그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설 순열조합으로 딱 한 줄 나와 있어. 그런 것들에 관한 이거 도대체 뭡니까? V시스템 얘기할 때요. 그거 이렇게 다 해봐가지고서 그 문제를 알아야만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V시스템에 대한 6가지 틀 일단 정리해주는 것. 이걸 먼저 익히셔야 된다고. 그리고 순열조합 없이 이대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냐? 자, 이름표를 붙여. 점이나 사람이나 뭐 기타 등등 선분이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뽑고 돌려. 뽑고 돌린다는 말이다. 뽑고 돌려. 그쵸?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학습할 때는 이제 좀 지나서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나중에 배우는데 개념상 문제 풀 때는 항상 아까도 언급했지만 배반 사건으로 잘 뽑고요. 조합 개념이 먼저야. 배반 사건을 먼저 잘 뽑고 그 다음에 순열 개념 나열한다 이렇게. 그렇죠? 뽑아놓고서 제한적인 상태로 나열한다. 어떻게? 배반 사건. 이 배반 사건 말이 자주 나오죠. 왜 그런지는 이제 1번부터 설명해서 강의하도록 하고 어떻게? 배반 사건을 잘 뽑아놓고서 그 다음에 뽑은 상태 딱딱딱 그 상태에서 잘 돌린다 이거죠. 그렇죠? 나열한다. 다음 5번이요. 5번은요. 케이스 연구예요. 케이스 연구. 우리가 이게 잘 뽑았던 또는요 수용도를 이용했던 간에 또는 뭐 이름표를 붙였던 간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게 배반 사건인데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굳이 반복될 때요 모든 경우를 다 헤아려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용도의 입장에서 수용도 한번 그려볼까요? 수용도를 그렸는데요. 저 위에서 그렸던 내용이나 밑에 내용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특이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케이스만 잘 연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몇 배 주면 되는 거죠. 이 예를 한번 들어줄까? 이런 거야. 자, V쌤이요. 손가락이 10개 있죠. 그죠? 이게 하나의 케이스야. 이 사람 손가락이 몇 개 있죠? 잘 연구해봤어. 물론 10개인 거 알고 있지만 그죠? 알고 있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요 케이스를 잘 연구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요렇게 5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 손가락 다 내놔봐 해서 다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0개씩 이 케이스 연구했어. 이렇게 몇 번 반복되고 있어. 배반 사건으로. 내 손가락, 네 손가락, 제 손가락, 얘 손가락, 그대 손가락. 이렇게 5명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케이스 연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를 잘 연구해서요. 곱하기 몇 배 해서 땡친다. 배반 사건 잘 이렇게 뽑아놓고 또는 수용도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나눌 때 하나의 가지치기가 이쪽과 저쪽이 똑같다면 위아래가 똑같아. 나가면요 굳이 아래 걸 또 헤아릴 거 없이 하나의 케이스 연구를 확장해서 쉽게 계산해라. 누구를? 경우의 수를. 6번째입니다. 표 이용. 자, 이제 V쌤한테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앞으로 뭐 주사위 2개, 뭐 동전, 뭐 주사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겠냐? 왜요? 표 이용, 표를 이용하는데요. 왜? 표 이용. 이거는요.
변수가 몇 개일 때요? 변수가 2개일 때요? 표를 이용하면 좋아요. 좋아. 아직은 안 배우, 당연히 이제 다 배우게 돼. 조건부 확률 가서요. 남자, 여자, 찬성, 반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표 이용하면 상당히 손쉽게 보이기도 하고,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사위 2개는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앞으로 주사위 2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펴 그리시라고. 왜? 주사위 2개가 할 수 있는 짓거리가 몇 가지야? 동시에 던졌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야 이거? 6, 6에 몇 가지? 36가지가 다잖아. 이 36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알겠냐? 그러니까 항상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는 36가지니까 그 안에서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뭐 2의 배수다, 합이 뭐 5의 배수다, 이런 것들 따져주면 되겠죠? 제 말 이해가? 그러면 빠지거나 중복되게 세제할 수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는 커다란 도구를 하나 또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불쌤이 정리한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6가지의 기본 원칙이라고 내가 이름 붙였어.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은요 이따 또다시 강의하도록 하고, 항상 어떤 새로운 챕터의 앞대가리에 오면은요 앞부분에서 수학은 철저하게 연역적 한문이니까 V쌤이 할 말이 제일 많아. 알겠냐? 많지 당연히. 그래요? 많으니까요 이 앞쪽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바로 경우의 수는 이런 거야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순열조합 넘어가면 안 돼. 경우의 수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그 튼튼한 경우의 수를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를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는 6가지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 기본 원칙들을 일단 세워놓자. 일단 기억해 볼게. 첫 번째 뭡니까?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잘 구분해야겠다.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이건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여전히 나오는 거야. 뭐야? 수용도를 잘 활용하자. 수용도를, 가지치기를 잘 활용하자. 그죠?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름표를 붙여. 이거는요 3번, 4번, 5번은요 이건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한 6가지의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수용도 이용.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나머지 이름표를 붙여. 또는 뽑고 돌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구. 그다음에요 변수가 2개일 땐 표 이용. 다시 한번 뭐라고요? 6가지의 기본적인 원칙.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지금 익혀. 끈 다음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다음에 뭡니까? 수용도 이용.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 네 가슴에 각각의 점이건 서로 다른 놈들이 있다. 이름표를 붙이고 분석한다. 이름표를 붙여. 다음에 뽑고 돌려. 먼저 배반 사건을 잘 뽑아놓고 그때 케이스마다 적당하게 원하는 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뽑고 돌려. 또 뭐예요? 케이스 연구. 그렇죠?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하나의 케이스를 잘 분석해서 곱하기 몇 배로 땡. 변수가 2개야. 주사위 2개. 뭐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렇죠? 뭘로 끝나는 거야? 표를 이용하면요 매우 손쉽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서 출발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 있던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부터 강의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번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다루는 6개의 기본 원칙, 경우의 수의 정의와 6개의 기본 원칙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